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작년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노년층의 50% 이상이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병장수 시대에 돈도 없고 보험까지 없다면 큰 질병이 닥쳤을 때 정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이 필요한 유병력자분들은 가입이 어려워서 그동안 고민이 참 깊으셨었죠.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입 가능한 유병력자 보험을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셨던 분들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보험플랜 119에선 지금 젊고 건강하신 분들부터 나이가 있으시고 또 병력 있으신 분들까지 딱 맞는 맞춤 보험 설계에 도움 드릴게요.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병력이 하나라도 있으신 유병력자분들을 위한 보험 플랜 세워드리겠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이제 유병 장수 시대죠. 이제 무병 장수 시대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유병 장수 시대예요. 그만큼 의료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병력자. 자, 보험사가 칭하는 얘기죠. 유병력자라는 표현은.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자, 혈압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 같이 고지혈증약 같이 추가 진단 받으시죠. 그리고 주변에 또 당뇨약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갑상선암 진단 받으신 분 수술하시고 갑상선 호르몬제 평생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저하증이다. 이런 분들 충분히 계속 약을 복용하고 계시죠. 자,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더니 석회 건염이다, 회전근개 파열이다 해서 입원해서 수술 받으십니다. 장기간 똑같은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 손목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해서 입원해서 수술 받으시죠. 자, 무릎 아프신 분들도 수시로 가서 주사 맞고 치료를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도 보험 가입이 됐지만 병력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가입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병력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문이 활짝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히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수술하신 분들도 재발하지 않는 한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도 내가 이 보험사다 저 보험사다 비교하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보험으로 스스로한테 맞는 맞춤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우리도 이렇게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사 저 보험사 고지하는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병력이 있어도 보험료 비교해서 충분히 더 나은 보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보험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병력자 보험은
자, 계속 내가 만성 질환으로 약을 먹어요. 내가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했더니 뭐 위험약을 뭐 보름에서 한 달 먹어야 된다.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뭐 60일에서 90일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는 거는 유병력자로 봅죠. 장기간 투약 약을 복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유병력자로 봅니다. 그런데 유병력자 보험의 보험료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 바로 알릴 의무예요. 알릴 의무. 우리가 기존에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건강체 보험 말고는 우리가 최고 먼저 나온 게 325라고 해서 유병력자 보험이죠. 유병력자 보험. 자, 이 세 가지 조건만 통과를 하면 어느 병력이 있던 분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5년 이내 내가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5년 이내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년 이내도 물어보죠.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라고도 물어봅니다. 2년 이내. 그리고 제일 가까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을 받거나 재검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사의 수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자, 그럼 내가 계속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매달 가서 혈압약을 타서 드시는 분들은 이 3개월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3개월 이내는 의사로부터 새로운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의 확정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위염약이나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던 분은 이 325 조건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유병력자 보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병력자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325 조건에 맞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보험료가 착했죠. 그런데 이 325 조건에도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325 조건은 기존에 너무 표준화된 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유병력자 보험이기 때문에 오늘은 325를 제외한 나머지 알릴 의무 고지로 한번 볼게요. 자, 물어보는 사항이 세 가지예요. 직업과 운전 여부 물어보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거 물어봅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면 딱 질문은 한 가지예요. 어떤 질문이냐? 자, 5년 이내, 그죠? 5년 이내. 아래 질병이 뭘까요? 자, 회사마다 암만 물어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고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거 하나만 물어보는 회사도 있어요. 질문사항이 요거 한 가지입니다. 자, 다른 회사는 이 뒤에 것까지 같이 물어보죠. 협심증, 5년 이내 암이냐, 협심증이냐, 아니면 심근경색이냐, 아니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인 뇌졸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투석 중에 만성 신장질환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요거 하나에만 해당이 안 되면 유병력자 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병력이 있어 보니까 내가 보험의 필요성이 굉장히 다른 분에 비해서 절실한 걸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5년 이내 질문 하나 물어보는 회사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직업운전 빼고. 자, 3개월 이내,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추가로 재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사의 수견이 받은 적이 있느냐, 요걸 물어봅니다. 5년 이내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는 2년 이내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물어봅니다. 자, 알릴 의무 고지의 보험료 변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알릴 의무 고지 사항이겠죠. 자, 한 가지 더. 방금 전은 5년 이내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였고, 그 다음은 3개월과 2년을 물어봤어요. 자, 이번 고지는 3개월과 1년을 물어봅니다. 자, 3개월 똑같죠?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재검사 받을 게 있느냐? 1년 이내에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릴 의무에 따라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 보험료가 크게 가져갈 수도 있고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보험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3대 질환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발병률이 높은 암과 뇌와 신장입니다. 자, 담보라는 거는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트에 담는 물건과 똑같습니다. 자, 이 상품 담보 안에는 이 3대 질환뿐만이 아니라 뭐 다쳐서 입원하거나 아파서 입원하거나 아니면 수술하거나 수술비라든가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아니면 뭐 뇌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 뭐 여러 가지 담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 배상 책임까지 모든 담보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거기에 내가 맞는 담보들로 선택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료 비교 차원에서 3대 진단비만 딱 1,000만 원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50세 남성분입니다. 50세 남성분 3대 질환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자, 고지사항에 아까 3가지가 있었죠. 기본적인 325 조건 말고 5년 이내와 또 3개월과 2년 이내 고지, 그리고 3개월과 1년 이내 고지만 했을 때 똑같이 3대 진단비를 넣습니다. 그죠? 1,000만 원씩. 일반암도 1,000만 원 들어갔고,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뭐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도 다 1,000만 원씩입니다. 1,000만 원씩. 얘도 1,000, 얘도 1,000. 그 다음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다 되는 뇌졸중 진단비도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급성 심근경색도 1,000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 1,000만 원. 상해 사망 기본 3,000 들어갔습니다. 3대 진단비만 1,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50대 남성으로 했을 때, 자, 5년 이내 고지가 37,880원. 그죠? 5년 이내만 물어봤어요. 자, 5년 이내보다 3개월과 2년 이내 고지했을 때는 37,370원입니다. 요 3대 진단비만 비교했을 때도, 자, 3개월과 딱 1년을, 지금부터 1년을 물어봤어요. 그죠? 보험료 차이가 꽤 나죠? 3개월과 1년의 보험료 물어보는 알릴무 고지상의 보험료가 최고 비쌉니다. 요거는 3대 진단비로만 구성을 해서 요 정도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뭐 뇌혈관 진단비다, 허혈성 심장 진단비다, 이렇게 폭넓은 보장의 범위가 넓은 보험료로 구성을 했을 때는 보험료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방금은 50세 남자분이었는데 이제는 50세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죠. 5년 이내 고지가 25,000원. 그죠? 그죠? 3개월과 2년 이내 고지 27,000원. 그리고 3개월과 1년. 그러니까 5년 이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병력을 갖고, 내가 언제 수술을 했고,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되느냐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선택을 해서 보험료의 변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아픈 거, 내가 어떤 만성질환을 갖고 있든 입원하거나 수술한 어떤 이력이 있든 만성질환, 질병에 대한 어떤 유병력자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방금은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어떻게 해요?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겠죠. 내가 만들고 조작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찾아오지 않죠. 내가 생활을 하다가 말 그대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를 상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해 보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몸에 힘이 없고 다리가 약해져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 허리 삐끗하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해 보험 정도 하나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꼭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중에 하나죠. 자, 상해 보험도 내가 병력이 있어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한 가지밖에 물어보지 않아요. 3개월 이내만 물어봅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진단 확정 받은 게 있느냐, 질병 의심 소견이 있느냐,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치료하거나 입원해야 된다라는 의사 소견, 요것만 통과가 되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게, 내가 계속 치료받고 있는 질환은 해당이 안 되겠죠. 새로운 진단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상해보험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해보험의 담보금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상해사망. 상해사망 기본으로 저는 이제 보험료 계산 차원에서 5,000만 원 넣었지만 1억을 넣으려면 1억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후유장애도 3%부터예요. 3%부터 100%까지. 자, 5,000만 원 넣었지만 마찬가지로 1억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쳐서 입원하는 거, 상해 입원비 3만 원 제가 넣었어요. 3만 원. 근데 입원하는 것도 내가 만약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추가로 2만 원이 더 돼요. 그죠?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어떻게 해요? 첫날부터 5만 원씩 지급이 되겠죠. 자, 내가 다쳐서 골절이 돼서 혹시 수술했다. 수술비,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골절. 뼈에 살짝 실금만 가도 얼마가 나온다? 50만 원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5대 골절. 5대 골절은 어딜까요? 목이나 허리나 늑골, 뭐 대퇴부, 요추 이런 부분이 다 5대 골절입니다.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허리에 실금이 갔어. 그러면 5대 골절에 들어가죠. 그럼 추가로 200만 원이 추가로 보상이 되는 거겠죠. 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굉장히 많이 지급되는 담보 중에 하나죠. 3,000만 원까지 들어갔습니다. 3,000만 원까지 들어갔는데, 이 3,0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급수가 있어요. 상해 급수. 교통사고 그 상해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급일 때는 100%, 3천만 원. 자, 최고 낮은 14급일 때는 1%입니다. 3천만 원 1%면 30만 원이겠죠. 자, 최고 낮은 14급은 어떤 걸까요? 제가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와서 살짝 백미러가 저를 살짝 쳤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자가 많이 걱정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자. 같이 가잖아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나오는 게 바로 14급 1%입니다. 3천만 원에. 그래서 굉장히 보험회사가 지급률이 높은 담보 중에 하나죠. 부상 치료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화상 진단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이면 30만 원 지급이 보상이 되고요. 깁스 치료 마찬가지로 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급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담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치거나 아픈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냥 응급실 이용하게 되면 하는 거고 응급 환자에 해당이 되게 되면 5만 원, 비응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이 문을 닫았어. 저녁에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3만 원. 이렇게 응급실 비용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에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많은 담보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많은 담보들로 해도 자, 50세 남자분과 여자분 그리고 이거는 20년 납이고 무해지 100세까지입니다. 갱신도 아니에요. 갱신도 아닌데 보험료는 남자분 33,000원대 나오고 여자분 3만 원이 조금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계속 일상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그런 담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병력이 있는 분이든 병력이 없는 분이든 이런 상해 담보 보험 하나 정도는 충분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방금 상해 보험에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자, 이거는 이제 보행 중에 차에 부딪힌 경우가 돼요. 보행 중. 예,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 사고 그 확인서인데요. 보행 중에 걸어가다가 차에 부딪힌 사례예요. 자,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나중에 다 합의가 끝나고 나면 자동차 보험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옵니다. 보험사에서 해달라고 하면 이걸 줘요. 이걸 보고 보험회사가 이 사람은 몇 급이구나,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다쳤구나라는 걸 보고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는 요거 한 장으로 다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언제 보행 중에 교통사고인데 보행 중에 다쳤어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부상 등급이 어떻게 나왔냐? 4급이 나왔습니다. 4급.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2018년도에 사고인데요. 4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4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다쳤냐 봤더니 대퇴부 이쪽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골절 진단서를 보고 우리가 골절 진단 담보에서 보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급이지만 골절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자, 아까 기본적인 골절 진단비 있었죠. 50만 원 나가죠. 그 다음에 대퇴부 쪽에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5대 골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대 골절 진단비 플러스 2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1급은 3천만 원이고 14급은 30만 원 이렇게 나가요. 이분은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 4급에 해당이 돼요. 아까 자동차 사실 확인원 거기에서 4급 부상 나왔죠. 그래서 4급에서 6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퇴부 이쪽을 다쳐놓으니까 병원에서 굉장히 거의 석 달 이상을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입원비 어떻게 나갔어요? 아까 첫날부터 5만 원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입원비가 40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총 1,32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이런 보험이 있어서 또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골절이 됐어요. 그냥 골절이 됐을 때는 그냥 50만 원. 그리고 5대 골절이 아니면 5대 골절은 안 나가겠죠. 그래서 5대 골절 해당되면 이건 추가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똑같이 교통사고가 아니면 상해 입원비로 하루 첫날부터 3만 원씩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골절 교통사고가 아니고 내가 생활하다가 내 부주의로 내가 다쳤을 때도 이렇게 상해 담보에서 보상이 충분히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해 담보는 무조건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이다라고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도 내가 이 보험사 저 보험사 보험료 비교해서 보험을 준비하는데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있는 우리 유병력자, 그러니까 유병력자라는
병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현재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입원이나 수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보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데 준비를 못하는 거하고 내가 보험을 준비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느낌이.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내가 어떤 병력에 해당이 되는지 알릴 의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를 구분하셔서 보험료를 충분히 절감시키고 보험의 보장의 혜택은 충분히 넓힐 수가 있다. 그래서 병력 있는 유병 장수 시대에 우리가 꼼꼼히 보험료 필요 담보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맞는 이런 알림을 고지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오늘 강의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력자 보험을 다양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유병자 보험의 가입 조건이 딱 한 가지, 325 조건뿐이라서 여기서 거절이 되면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조건이 참 다양해져서 325 조건은 물론이고요, 32만 보는 조건, 31 조건, 5만 보는 조건에다가 3만 보는 조건까지 뭐 대부분의 유병자분들이 거의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김정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오늘 유병력자 보험을 살펴봤는데 만약에 뭐 뇌전증 약이나 그 밖에 다양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 뭐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할까요? 뇌전증 약은요, 하루 이틀 먹어서 되는 약이 아니죠. 이거, 뇌전증 약은 거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발병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어린 분들은 보험 준비가 어려웠죠. 그렇지만 뇌전증 현재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현재 15세나 20세가 넘었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 뇌전증 약이라든가 뇌전증 약은 혈압약이나 당뇨약,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 기능이나 항진증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325 조건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기본적인 325 그 유병력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 말고 이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뇌전증이나 장기 복용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최초 먼저 나왔던 3개월 이내와 2년 이내 그리고 5년 이내 암만 보는 325 조건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료 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뇌전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만성질환으로 이런저런 약을 드시는 분들도요, 충분히 유병자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325 조건을 통과해서 가입을 하시면은요, 다른 유병자 보험보다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고 하니까 이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병력자 보험은 나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나이 제한은 요즘은 뭐 어린이 유병력자 보험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신 분들보다 이렇게 약을 드시는 유병력자 분들에 대한 보험의 문이 더 많이 열렸다고 보고요. 안에 구성되는 그런 담보들도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담보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 유병력자 보험도 어느 보험사, A 보험사, B 보험사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보험에서는 최소 15세, 이제 그 알릴 의무 고지하는 사항에 따라서 15세 내지는 20세부터 충분히 보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뇌혈관이든 허혈수이든 내가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담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알림무 고지 사항을 보시고 담보 구분을 해서 보험료를 조금 비교해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로 나이 제한이 확 줄어들었네요. 예전에는 뭐 40세가 넘어야지 가입 가능했고 또 요즘도 그런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몇 군데 회사에서 15세만 넘으면 유병자분들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 유병력자분들을 위한 보험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유병자 보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뭐 가입 조건에 있어서도 나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니까요. 예전에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하셨던 분들도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신 다음에 나에게 맞는 맞춤 보험 좀 설계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요, 보험에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보험 플랜 119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함께 열어보시죠. 자, 얼마 전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가 뇌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한 보험들이 뇌출혈만 보장이 된다든지 현재 증상이 일반적인 뇌졸중에는 해당되지만 중대한 뇌졸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일반인이 알기 힘든 내용들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도 이 친구 가족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저희 부부는 만성질환이 생겨서 해지를 하기도 변경하기도 애매한 상황인데요. 같은 보험에 가입한 저희 아이들이라도 리모델링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네요. 자, 이렇게 가족의 보험을 고민하신 시청자분이 좀 걱정 어린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함께 이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두 자녀분들도 이 부모님과 같은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지금 만성질환 앓고 계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부모님 보험도 살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친한 가족분들끼리 자주 만나는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좀 많이 화가 나셨던 거는 가장 친한 친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도 좀 화가 나고, 그다음에 이 일이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거나 혹은 우리 집에 어떤 경제 사정이 좀 좋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화가 나셨다고 생각이 하고요.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 화면에 나온 대로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남편분, 저희에게 이제 사연을 전해주신 남편분 같은 경우는 당뇨가 이 10년 사이에 생기셨고요. 그다음에 아내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험을 사실은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보험을 어떤 감정적으로 해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셨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신 걸로 그렇게 얘기를 좀 제가 들었고요. 우선은 이제 이 보험 지금 이거는 큰 아드님의 보험인데요. 가족분들이 이 보험들을 대부분 비슷하게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같은 보험으로 네 분이 거의 가입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장 내용이라든지 뭐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우선 이 보험을 보시면은 이름은 좀 다르지만은 보험사마다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이 보험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I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좀 특이한 내용은 10년 전에 가입을 하셨고 25년 납이에요. 조금 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09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손해보험은 100세 만기 보험을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시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생명보험은 이때만 하더라도 80세 만기까지밖에 없었던 시절이라서 그러니까 주계약을 제외하고는 80세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계약이라든지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3년 갱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세부 특약들은 전부 다 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보험 자체도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왜냐하면 25년 납인데다가 이 자녀분이 당시에 20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편인데 그 안에 있는 특약들도 3년 갱신이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사실은 더 높은 금액의 보험을 계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도 걱정이지만 우리 자녀분들 아직 너무 어린데 3년 갱신이면 정말 큰 부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것은 사실은 이분이 이 보험을 가족 전체 다 해서 네 가족이 약 한 1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120만 원이요? 네. 한 개 보험사에 한 분의 설계사에게 전부 다 가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한 명당 2개씩. 그런데 실손보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왜 가입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시에 이 해당 보험을 설계해줬던 설계사분은 굉장히 친한 선배분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의 말로는 뭐 여기 안에 수술하면 수술 특약에서 돈이 나올 것이고 진단받으면 진단비 나올 것이고 뭐 입원하면 입원 특약이 있는데 뭐 무슨 실비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실손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을 찾으면 보험금 청구를 해봤자
얼마 정도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 실손보험은 사실 그런 자잘한 것들 때문에 하는데 나는 그 돈 안 받고 가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분의 아내분만 하더라도 뇌경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검사와 그리고 입원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후유증에 대한 치료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이러한 치료비들은 사실은 다 전부 다 실손보험에서 웬만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09년이면은 100% 실비를 가입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실손보험만 있었더라도 굉장히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진단비라든지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러한 병에 걸리고 났을 때 어떤 생활비라든지 간병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꼭 있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네 가족 그리고 그 친구분의 가족들도 실손보험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여서 좀 많이 놀랄 수가 있었고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보험료를 120만 원이나 내는데 보장을 그렇습니다. 좀 어떤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CI 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요건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가입한 보험은 또 이제 암보험을 하나씩 더 가입들을 하셨어요. 예. 여기 암보험에 보면은 뭐 이제 암 진단비라든지 그리고 2대 질병 해갖고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15년 갱신, 15년 만기입니다. 그러면 20대의 자녀가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적어도 4-5번 이상의 갱신 기간을 겪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거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더더욱이 가입할 필요가 별로 없는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굉장히 지금 높게 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갱신형이 굉장히 많이 가입돼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CI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이 많은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CI 보험이라고 해서 이 보험금을 뭐 전부 다 뭐 받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이 CI 보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CI 보험은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중대한 암,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등을 보장하는 것이 CI 종신보험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나마 좀 암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약관을 보게 되면 사실 읽기도 싫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중대한 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의 크기가 1.5mm 정도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침윤되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수치상의 그런 것들이 제공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대한 뇌졸중은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의 그 뇌경색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만 하더라도 뭐 전형적인 흉통을 동반해서 뭐 어떤 심전도 뭐 새로운 심전도가 추가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근 효소가 또 발견돼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복잡한 단서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흉통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진 이 가슴의 통증이죠. 이 가슴의 통증이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라 뭐 불규칙적이다 라고 하면 또 받을 수 없는 어떤 시비거리를 제공하게 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냥 암 진단 특약을 가입하고 뇌졸중 진단 특약을 가입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 특약을 일반적인 그런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이런 거를 굳이 따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앵커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암이라든지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을 가진 어떤 그런 주변에 예. 지인이나 환자분을 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예. 완치율이 100%에 이릅니다만 갑상선암에 누가 만약에 우리 지인 중에 뭐 갑상선암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들 걱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내 일이고 내 가족 일이면 그냥 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이 많은데 내가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는 단어만 봐도 사실 너무나 그렇습니다. 나에겐 중대한데 받을 그렇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특히나 맞습니다. 이대질환 쪽이 보장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암보다도 단일 질병으로는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더 많은 것이 뇌하고 심장 쪽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 와서 내가 굉장히 힘든데 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보장 범위가 협소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CI 보험의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사망보험금까지 포함해서 주계약에 최초 1회 한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받던지 중대한 암에 대해서 받던지 중대한 뇌졸중에 대해서 받던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라는 각각 건데요. 받는 게 아니라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암에 걸리고도 완치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의학기술이 발전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최초한으로 규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을 좀 복용하거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경미한 뇌경색이 한번 왔어요. 뇌경색이 와서 뇌경색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암에 노출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최초 1회 한으로 보장을 하게 되면 이 중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내고도 결국에는 한 번 지급을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암, 일반적인 뇌졸중, 일반적인 급성심근경색증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다면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종신보험은 또 따로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역시 사망보험금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보장을 한 번밖에 못 받는 데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망을 하게 되면 어차피 받을 돈입니다. 여기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요. 그런데 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 따로 주고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보험금에서 보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50% 혹은 80%를 선지급하는 개념이에요. 선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을 빼고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보험금을 1억 원을 설정했다. 그런데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80%를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사망했을 때는 20%만 남아있는 거예요.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초 1회 한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도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일반적인 종신보험으로 인해서 사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즘은 이제 예전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한 이후보다는 내가 생존해 있을 때, 내가 맞아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은 세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별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종신보험을 가지고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충분히 저축이나 연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복리 이자율이 높은 일반 종신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 이 중대한 암 어쨌든 중대한 이런 질병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비싸요. 그런데 위험보험료라는 걸 책정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나중에 내가 노후에 대한 생각도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저축의 개념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CI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 환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에 같은 분이 일반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내가 낸 돈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환급금을 가져갈 수 있을 때 CI 종신보험은 2배도 안 되는 어쩌면 내가 낸 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해약 환급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나 보장 범위로 보나 단점이 굉장히 많은 보험이 CI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CI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려를 해보시고 상담 꼭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 가족분들은 대부분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뇌경색에 노출이 되셨기 때문에 이 뇌 쪽에 대한 거를 조금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뇌나 심장 쪽의 사망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의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뇌나 심장 쪽의 질환에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면 100%를 보장받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가장 위에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뇌졸중으로 되어 있죠.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60%에서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없는 어떤 고령이나 만성질환에 노출되신 분이더라도 최소한 뇌졸중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안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부터 생명보험회사는 뇌출혈만 가입하게끔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어서요. 지금 이분도 2대 질병이 가입돼 있지만 다 뇌출혈이에요. 그리고 뇌졸중은 CI 종신보험을 해서 중대한 뇌졸중.
지금 그림에 보시면 뇌출혈보단 조금 크지만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범위의 뇌졸중이 가입돼 있다. 중대한 뇌졸중으로 가입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문가님 그러면은요, 뭐 암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대 질환만큼은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는 게 좋겠네요.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물론 암도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손해보험이 좀 더 많이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심장 쪽은 이 뇌는 중간에 뇌졸중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100%짜리가 가입 안 되면 뇌졸중이라도 가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심장은 보시다시피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100%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가입이 안 되는 분은 무조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밖에 가입이 안 돼요.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10%밖에 안 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심장 쪽 보험을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10%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게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가족분들 보시면 급성심근경색증만 전부 다 가입이 돼 있고 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은 그냥 급성심근경색보다 더 범위가 협소합니다. 당연하겠죠. 중대하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이대 질병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뇌경색의 약관은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글자가 굉장히 빽빽해서 복잡한 어려워요. 모든 약관이 그렇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출혈이나 혹은 뇌경색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서 어떤 25%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어마비가 온다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반신불수라고 얘기하죠. 한쪽이 마비되는 예. 증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지 못하면 중대한 뇌졸중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뇌경색이 와서 내가 약간의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친구 그 남편 그 아내분의 예. 상태가 현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한 뇌졸중으로 꼭 굳이 구분을 해서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CI 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죠,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질병후유장애를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면 뭐 흔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치매부터 시작해서 디스크라든지 인공관절 그리고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노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분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암, 뇌, 심장 쪽의 중대 질환은 당연히 더욱더 크게 보장이 됩니다. 예. 암에 걸리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고요. 장기를 절제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뇌도 마찬가지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암 진단비와 같은 진단비 외에도 이 후유장애 진단비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도 손해보험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생명보험사의 장점과 손해보험사의 장점을 정확히 알고 그걸 따로따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후유장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 보험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돈을 많이 내는데 앞으로 차후에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것. 특히나 젊은 자녀분들은 이 보험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하나는 사망할 때까지 또 어떤 것들은 80세, 100세까지 돈을 계속해서 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갱신형인 것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갱신형이 젊은 분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젊은 그 자녀분들께 권해드렸던 보험은 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처음 가입하셨을 때는 2009년입니다. 예. 지금하고 물가도 다르고요. 그 당시엔 20대였지만 지금은 3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똑같은 금액의 어떤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그나마 요즘은 그래도 무해지 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는 없는 어떤 질병후유장애라든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질병상해 수술특약도 생명보험과 똑같은 그런 수술 특약으로 해드렸고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도 당연히 생명보험에 없죠.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실비가 없었기 때문에 실비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CI 보험과 갱신형 암보험은 정리를 하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
남편분과 아내분 만성 질환이 예.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아서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보험을 약간 줄여서 보장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는 대신에 무해지 유병자 보험으로 나머지를 좀 보완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분들이 좀 실손보험이 좀 문제인데, 실손보험도 할증을 해서 실손보험을 그냥 일반적인 실손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유병자 실손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하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가족분들은 만났습니다만 현재 그 병원에 계시는 그 친구 가족분들은 만나보질 못했는데, 그분들도 포함해서 조금 더 보험 상담을 좀 더 심도 있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보험료에 대한 차액이 좀 생겼어요. 이 가족분들이. 예.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정리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복리 이자율이 높은 생명보험, 종신보험으로 통해서 어떤 노후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첫째 아드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생각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남은 차액을 가지고 일반적인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나중에 노후에 가면요, CI 종신보험에 있는 해약환급금을 굉장히 많이 더 앞지릅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래서 보험을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생명보험의 장점, 손해보험의 장점만을 뽑아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여러 시청자님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CI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민지용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자녀분들 모두 무해지 어린이 보험 그리고 단독 실비로 리모델링하는 솔루션을 주셨고요. 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시고 무해지 유병자 보험 추천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병력이 생겼는데 그때 보험의 문제를 발견하셨거나, 혹은요, 좀 더 우리 가족이 쉽게 잘 보장받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서 보험 한번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문자부터 열어볼게요. 자, 591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49세인데요. 현재 복용 중인 약도 있고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김정숙 전문가님, 오늘 유병자분들 거의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분도 가능하겠죠? 네,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수술 받으신 것만 아니면. 자,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만성질환 약일 것 같죠. 49세 분이시면. 뭐 오늘 강의에 나온 게 내가 수술을 뭐 5년 이내에 했느냐, 2년 이후에 했느냐, 1년 이후에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릴루미에 고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한 지가 언제인지, 그리고 내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언제부터 드신 건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면 충분히 이제 어떤 보험이 설계가 될지는 가능합니다. 가입은. 그리고 이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만성질환 약이 대부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술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1년 이후냐, 2년 이후냐, 5년 이내에 따라서 보험료 충분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담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개월 이내에 수술한 적만 없으시다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 복용 등이라든지 알릴 의무사항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맞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딱 맞는 보험 설계 도와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